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코스피는 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기에 플러스권으로 들어섰고요.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의 임상시험 호재 소식이 발표되면서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FOMC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굉장히 강한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빵 주식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오름 추세에 놓일 것이냐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어떤 영향들 미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FOMC에 쏠린 눈이라는 주제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FOMC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기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연 이 기대감처럼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요 스포트 시간에서는 전일 급등세를 펼쳤던 펄프와 재지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전격 공개해드립니다. 네, 화요일장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전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FOMC에 쏠린 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는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고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 관련돼서 살짝 언급을 먼저 해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6월 15일 오늘이죠.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특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금리는 뜁니다. 그래서 미국의 변화와 좀 다르게 단기 금리가 먼저 뛴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통위에서 그렇게 밝혔죠.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근데 하겠다는 하반기 한 번 정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은행 자체가 먼저 긴축으로 빠르게 들어선다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안 좋은 걸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위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어떤 부채가 커지고 유동성이 어떤 시장이 급증했던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관리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록 관련된 쪽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미국과 유럽의 정상회의가 EU 쪽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특히 이제 관련된 이슈가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 지난 EU와 트럼프 대통령 때 좀 격했던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함께 또 반도체 협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백신 쪽은 아무래도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쪽에서 특히 공통의 과제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국 대 글로벌 국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쪽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견제가 충분히 어떤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게 하는지 여부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국이 지급 준비율 인상이 예고된 대로 이어지는 날인데 최근에 이어졌던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측면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위안화가 변화가 나오면서 또 그러면 원화도 같이 동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분위기가 같이 동조돼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됐는데 미국에서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재고, 생산자 물가지수, 주택 지표 이런 쪽으로 발표되는데요. 특히 소매 판매 쪽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산업 생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쇼티지 영향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소매 판매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또 너무 좋게 되면은 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6월 16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원래 그렇게 썩 둘이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거기서 그래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 약간 형식적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그와 함께 또 오늘 미국에서는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장관의 상원의 증언이 예상되어 있는데 아마 또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 경로라든가 그리고 또 좀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엑스포가 두 개가 있는데 VR, AR, 태양에너지 관련된 엑스포가 있는데 혹시나 또 테마주가 연결되는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이날 발표되고 우리나라는 17일 날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또 5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함께 같이 또 연결돼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의 5월 실업률과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쪽으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중국의 5월 실업률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가 빠르게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들도 많은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이 약간 정부가 개입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열을 좀 방지하겠다는 입장들이 높다고 보여지게 되면 또 그렇게 강하게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또 흐름들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도 한 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6월 17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6.25 매각의 본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베이 관련된 쪽에서도 유통업체들이 관심이 높고 또 6.25도 매각 관련된 쪽에서 배달업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혹시나 지금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롯데그룹 쪽이 좀 더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쪽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날 또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수수료 15%에서 30%를 납부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약간 이런 게 또 갑질의 한 종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의 여러 가지 미국이나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계속 신경을 쓰는 게 너무 플랫폼 업체들이 독점적인 형태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피해가 좀 높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던 게 최저 법인세도 글로벌 국가들이 정했던 흐름만큼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규제가 서서히 이어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입지를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이 해석할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라운테크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쪽에서도 관심은 살짝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5월 경기 선행지수, 주간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 특히 지금부터는 아마 7월, 8월 달까지 고용 지표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간 단위의 지표라든가 또 ADP 민간 고용 이런 쪽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6월 18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도 다 세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가는 만큼 이런 단기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IMF 총재 발언이 대기되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낙관하는지 여부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EU 재무장관 회의도 있는데 또 하나 중국의 6월 18일 날 쇼핑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광군제에 더불어서 양대 쇼핑 축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을 때 한 번, 여름 때 한 번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높아진 소매 판매의 변화와 함께 이번 주는 중국의 소매에 대한 소매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FOMC 회의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성장주의 부활입니다.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관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이 이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없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코스피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주의 강세 때문에 하방을 뒤집었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빵 주식들이 다시 한번 상승 가도에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 성장주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성장주 관련된 쪽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지금 미국의 CPI 쪽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여파가 숫자는 5% 찍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기저효과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작년이 어떤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그를 제외하게 되면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오히려 지금 변화를 봤었을 때 또 하나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지금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하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반응 안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연준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변화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최근에 그 성장주와 기술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중장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한 단기적으로 조정권을 좀 받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와 관련된 쪽에 변화는 없는 상황 쪽에서 어떤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와 기술주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쪽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무겁던 테슬라도 다시 반등하고 애플도 2%대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성장주와 기술주를 이끄는 배경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변화가 되는 게 지난주부터 가장 또 뜨거웠던 종목을 두 가지를 대보라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같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둘 다 네이버도 약간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플랫폼 업체들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계속 강세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만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즘 더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과 함께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욕망도 차오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카카오의 확장성과 함께 나오는 플랫폼주에 대한 변화, 또 어제 보니까 게임주도 들썩거리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고, 게다가 바이오주 쪽도 보게 되면은 물론 어제 셀트리온이 의미 있는 임상 3상 실험과 관련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코로나 치료제죠. 예, 이쪽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만큼 이에 따라서 그동안 너무 좀 쉬었다라는 관점과 함께 어떤 바이오들도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기존의 저금리 기조의 변화를 이어갔던 대표적인 섹터 BBIG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다 아는 얘기들이겠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도 국내에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 강하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또 기존에 나왔던 흐름들 다시 예전만큼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세적인 회귀와 복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BBIG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작년도 성장을 많이 했고 올해도 적어도 성장세가 이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만큼은 성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한 50% 성장, 올해 그래도 20%대 성장까지는 보여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이번에도 타겟이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런 실적과 함께 나오는 동향들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순환매가 돌면서 특히 BBIG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세적으로 다시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환매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순환매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뭐가 없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또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왜냐하면 지금이 금리가 당장은 안 올리지 어차피 지나게 되면은 긴축과 관련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지금 하나의 어떤 트렌드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한번 좀 관련된 성장주 기술 쪽에서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자분들이 정리하는 기회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배터리 쪽에서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개인적으로는 메이커보다는 소재주가 가장 또 반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소재주는 2차 전지 메이커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수익이 높을 상황들이고, 이래가 또 나중에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오히려 또 시장에 대해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단단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오히려 매출의 확대 기회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화 물질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이런 쪽은 계속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해서 수익성이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익성과 함께 같이 나오는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전자결제 관련된 쪽인데, 이쪽도 꾸준하게 성장의 흐름을 이어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작년에도 성장, 올해도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어도 올해 배달 음식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번 시켜 먹었던 분들은 계속 시켜 먹게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결제 쪽의 성장성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대표주자 NHN 한국사회보결제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한 번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주신 BBIG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자세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은지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한데, 전일 전자결제주도 잘 갔고요. 최근에 자동차주의 상승 랠리도 대단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대응해볼까요? 네, 어제와 비슷한 장세가 같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쪽, 기술주 쪽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훈풍이 살짝 더 불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지수 자체적으로는 좀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 쪽에서 어떤 이어지고 있는 이런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좀 더 높을 거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종목과 함께 종목 중심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수가 흔들리지도 않고
약간 좀 조용하지만 강한 모습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기회들이 높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그리고 또 한번 시장이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요건을 만드는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달러와의 동향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앞서 잠깐 성장주 기술주 얘기도 드렸지만은 그럼 그쪽으로 싹 다 바꾸라는 얘기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말로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좀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던져든 거 다 하자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 기조에 꾸려 오셨으면은 혹시나 현금이 있었을 때 이쪽으로 살짝 이용하는 전략 쪽에서 성장주도 한 번쯤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또 한쪽의 쏠림이 경기 관련된 민감주가 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다 이용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또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삼성전기입니다. 이번 주 하반기 전기전자 전망과 기대라는 주제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두각이 드러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지금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아야 할까? 지난주에는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3월 이후에 6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지난해 연말부터 어느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어느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소부장 말고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2달 전부터는 순서에 상관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 저점 구간, 추세 하단과 맞아떨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전략을 수정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폴더블 폰, 그리고 OLED 시장까지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삼성전기라는 기업의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살펴보면 MLCC라고 부르는 컴포넌트 사업 부문과 그리고 카메라와 통신 모듈을 제작하는 모듈 사업과 그리고 기판,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리고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기판 사업 부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매출 비중은 MLCC 중심의 컴포넌트 사업 부문이 46%, 통신과 카메라 모듈이 35%, 그리고 기판 사업 부분이 19%의 매출 비중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MLCC 기판 관련해가지고의 판가가 전년 대비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1%의 가격 하락, 통신 모듈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4% 이상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의 경쟁력과 그리고 슈라 관련된 부분, 쇼티지뿐만 아니라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돼 있는 상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기가 판매하는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 반도체 기판 판가, 모든 판매 단가가 10에서 20, 30%까지 좀 줄어든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삼성전기의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꺾고 다시 한번 한 차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MLCC라는 부분, 이 수동 소자라는 부분은
TV, 가전, 전자제품, 그리고 산업 현장과 그리고 전장 부품, 의료기기까지도 모든 전자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전자부품이라는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는 초소형 MLCC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리포트의 제목처럼 삼성전기의 주가 조정,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제가 자주 보는 제조업 기준으로는 공장 가동률이죠. 공장 가동률은 이미 컴포넌트, MLCC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99%, 카메라와 통신 모듈은 가동률 50%,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공장 가동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80%, 8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가 낮아졌을 뿐 기업의 가동률이나 공급 생산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업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9%, 10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82% 이상 늘어난 2,5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은 과도한 우려를 넘어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여전히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6% 떨어지고 있지만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은 충족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패키지 기판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는 그 이상의 실적으로 커버리지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FC-BGA라는 부분, 공급 부족 여건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군을 중심으로의 실적 커버리지는 이어질 것이고, 투자 및 생산 향상을 위해서 기업은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폴더블 폰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반영된다면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등 경쟁력이 출중한 우리나라의 3개 회사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FC-BGA가 무엇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C-BGA는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미세한 회로를 여러 겹 적층 쌓아서 CSP라고 하는 플립칩 방식보다는 좀 더 넓은 기판을 FC-BGA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반도체 업계의 이 PCB 품귀 현상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그리고 4월 들어서부터 관련 부품 가격이 기존 대비 40% 가까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떨어져 있던 판매가, 판가 영향을 이제는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BGA는 서버나 CPU 관련된 부분, 필수 부품이고요. 전기차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들이 크게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칩 중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FC-BGA 패키지도 호황을 지속할 것이다. 앞서서 공장 가동률이 80%, 90% 이어져 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호황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납품받는 업체들이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우려도 너무 과도하고, MLCC 그리고 패키지 기판 중심의 실적 개선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까지 FC-BGA 수요는 생산보다 수요가 40%나 더 많을 전망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관련해서의 투자 전략은 양호한 실적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동종 업계 중에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기술력, 해자를 지닌 기술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 산업이 성장하고 확대되고 또한 회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신다면 삼성전기는 이 세 가지에 조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요. 추세선을 그을 때 넓은 차트를 열어두시고 그리고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조정 구간들을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한 번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빨간색 저점과 최근의 저점,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이 저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긴 추세로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점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졌던 추세선은 이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상승의 수급 주체가 어딘가를 살펴보면 조정 이후에 5월 말, 5월 마지막 주부터 연기금이 다시 한번 상승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이 추세선을 쉽게 깨트리지 않고 상승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마다 반등 포인트들이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최근의 상승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재차 상승 자세를 잡았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보면 되돌림 자리가 나옵니다. 주가가 상승 이후에 어디서 되돌림이 나왔는가, 그리고 수익 극대화 구간은 어디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3단 평행한 선을 통해서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추세선이 100% 들어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얼추 내가 기업을 바라보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때에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았을 때 이 구간이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저점, 저위험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거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1차 되돌림 자리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시는 관점도 좋고요.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매수세가 이어지고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극대화 라인으로 최정점에 있는 되돌림 자리까지 보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기 되돌림 선으로 본다면 최근 삼성전기는 20만 원 선 또는 21만 원 선까지는 한번 보유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 구간에서는 오히려 17만 5천 원 아래에서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포트 내용들이 결국엔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자를 지닌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한 시장의 확대와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MLCC, 패키지 기판 쪽에서의 수요는 생산 능력보다 수요가 40%나 더 많을 전망이다. 언제까지? 2024년까지라는 부분. 떨어졌던 판매 가격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모습들까지 기억해 보신다면 현 구간 과도한 우려가 주었던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송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사고 싶은 기업들로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를 누누이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려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인 기업으로 제 눈에는
보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삼성전기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본 리포트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시면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펼치고 있는 MLCC 사업이 2024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17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조정 시 매수를 하고 21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 세워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우리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을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수익률 14% 넘게 달성하고 목표가 달성하고 청산 이미 한 상태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3%대 수익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안랩이 4.9% 수익률, CJ E&M이 10%대 수익 달성 중이고요. 광주 신세계와 한라홀딩스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저희가 대응해 볼 만한 섹터가 있죠. 바로 제지 관련주입니다. 어제 제지 관련주들이 급부상하면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다 보니까 냅킨이라든지 종이 같은 수요가 함께 늘어간다는 분석인데 앞으로도 이런 관련 종목들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지 관련주들,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작년에 좀,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뭐 그런, 뭐 종목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제지라기보다는, 이제 포장 관련된 업체들이, 작년에 좀 수혜를 입었죠. 특히 이제 백판지 관련해서 이렇게 포장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이제 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외식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배달 음식,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주문하면서 이런 포장 재료 같은 부분들의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지 관련주들도 함께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펄프 가격, 톤당 뭐 $92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제지에서, 요번에 이제 도매가를 좀 상승한다, 뭐 이렇게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펄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펄프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뭐 중국에서의 수요가 좀 급증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펄프 자체는, 목재로부터 이제 나무로부터 이제 생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목재 가격 또한, 뭐 평균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엄청난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좀 조정기를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요런 이제, 실질적인 이제 목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고, 특히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 펄프 가격이 쉽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지업체들은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매출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 제지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그동안 좀 오랜 기간 소외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건설 그리고 제지 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뭐 기본적인 그런 굴뚝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좀 인기를 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뭐 작년부터 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수혜주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소외된 종목들에서 이제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지 역시 이러한 부분에 좀 동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지 관련주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HTS 상이 이제 제지라고 치면 이제 나와요. 국일 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제지주로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뭐 딱히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 제외를 하고요. 대림제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신풍제지 역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제지, 영풍제지, 한솔제지, 뭐 한창제지, 신대양제지, 아시아제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제지 회사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한 1,3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제지주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외한다라는 종목들 빼고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신대양 제지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은 뭐 3,700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지주들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 PBR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퍼로 보든지 PBR로 보든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세대 하단 부근에 이제 위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점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한솔제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영풍제지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나쁘진 않은데 영풍제지는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 그렇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한창제지예요. 어저께 이제 제지 관련주 때문에 저는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뭐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한 47억, 올해 아마 200억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현재 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세아제지나 신대양 제지처럼 뭐 이제 자본이 굉장히 이제 저 PBR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그 박용진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한마디로 이제 대선 테마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황교안 관련주로서 이제 주가 좀 움직이다가 총선에 이제 실패하면서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잔잔하게 상승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또 대선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재지 관련돼서 움직이기보다는 대선에 관련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9일 재지처럼 이렇게 뭐 그래핀 관련주로 해서 또 급등을 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지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재지주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좀 보시고 저 PBR 종목인지 저퍼 종목인지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뽑자면 대림재지, 신대양재지, 아세아재지를 저평가 종목으로 저점마다 분할로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지라고 다 같은 재지가 아니라 뭐 그래핀 관련 이슈가 붙은 종목들도 있고 정치인 테마가 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림과 신대양, 아세아재지 세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시간에서 다양한 정보로 다양한 작전들 세워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에 활용해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이호철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충남, 충북 북부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치겠고요. 전라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경상도까지 확대되겠고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40에서 8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라도와 경상도는 20에서 50mm, 서울, 경기와 충남, 충북 북부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오면서 조금은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안개가 껴서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2도, 춘천 20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7도, 춘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20도, 강릉 1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강릉 2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22도, 대구 20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는 비가 내리겠고 남해와 동해는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